이정근이라고 서초갑에 출마를 자주 했던 민주당의 사무총장을 잠깐 했던 여자 있었죠. 마치 이 여자가 정치인인지 로비스트인지 모르게 업자들로부터 별로 질이 안 좋은 이 10억 수수 사건이 있었죠. 자, 이게 지금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라고 시사저널이 며칠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영민이 박영선, 성윤모, 이승만, 유영진 등이 거론되어지고 있다라고 시사저널에 보도가 있어요. 자, 이 사건은 단순한 금품 수수 사건이 아니라 이 친문 게이트로 번져가고 있는데, 이정근이가 방송작가 출신 여성으로서 문재인 정부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요. 단순한 정치계 출신이 아니라 방송 작가를 했으니까 더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중대성이 좀 있어서 검찰은 이정근에 대한 변호인 외의 접견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9월 30일 이정근의 구속 전 비자신문 때 이례적으로 김영철 반부패 수사 2부장을 포함해서 검사 6명이 출석을 했고, 이정근이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이 포구 때 분실했다고 주장한 옛 핸드폰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고, 이정근은 알선 수재나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닌 단순 채무관계다. 그래서 업자 박씨, 옛날에 폐기물 업자 박씨한테 7억을 빌린 뒤 5억을 갚았는데 박씨가 10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는데, 박씨는 청탁 사실을 인정하고 시사저널 기자들에게 알선 수재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이정근에게 오히려 건넨 돈은 검찰이 기소한 10억이 아닌 13억에서 14억쯤 이른다. 나는 이정근과의 전화통화 및 직접 만났을 때도 전부 녹음했다. 이것이 증거다. 다 밝혀질 거다. 요렇게 말을 하고요. 이정근과 전화통화를 할 때 이정근이 유력자 이름이나 돈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녹음할까봐 조심했던 것 같아. 그러나 나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서 이정근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주기로 했을 때 일부러 90만 원만 준다. 그러면 이정근이가 나에게 전화를 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100만 원이 아니고 90이 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업자도 어지간합니다. 그런데 이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이정근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노영민, 박영선, 성윤모, 그리고 이승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성윤모는 산업통상부 전 장관이고, 박영선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노영민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이정근은 이들에게 포스코 건설의 구룡마을 우선 수익권 인수, 회사 인수, 정부 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이 여러 가지였을 걸로 보이고, 박 씨가 자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권 청탁을 브로커처럼 대리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요. 이정근과 박의 인연은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올라가는데, 이정근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군산여고 원광대 국어교육과 나왔고, MBC PD수첩 취재 리서처로 활동했고, 97년에 대통령 카피라이터로 DJ, 카피라이터로 정치권에 입문하고, 2016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2017년 문재인 선대위 부본부장, 2019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2021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내고 2022년 이재명 선대위 부본부장까지 지냈어요. 송영길과 특히 가깝다고 하는데, 이 선거에서는 2016년에도 총선 때 떨어지고,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떨어지고, 2020년 또 총선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초갑에서만
서초에서만 3번 떨어졌어요. 자, 선거 치르기 위해 이제 돈이 필요하면서 이 돈을 구했고, 박 씨는, 이 업자 박 씨는 자기가 하는 각종 사업 뒤를 봐줄 사람을 구하다 보니 둘이 이제 마주치게 됐고, 그래서 이정근은 2019년 말 박 씨를 만나 송영길 대표를 거론하며 21대 총선에서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니 선거 자금 좀 대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를 그 이정근이가 박 씨에게 가족이 소유한 땅을 다운 계약서를 쓰고 매입한 뒤 실제 대금은 2배를 달라 해서 실행했고, 그 이후 공천원금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아갔고,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이정근이가 좋은 땅이 있는데 싸게 사주겠다고 계약을 했고 그 내용도 보관하고 있다. 자, 이정근이가 이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아서 돈은 이정근에게 지불했지만 땅은 넘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은 이것이 불법 정치 자금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박영선이는 이 친한 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이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할 때 벤처 투자, 자, 박영선이가 장관을 할 때 이 박 씨가 이 S투자 파트너스를 인수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 감사가 인수를 반대하자 감사에 대해서 이정근이한테 지금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정근이가 박영선을 먼저 거론했고, 이 박영선이 하는 중소기업 벤처 부는 이 벤처 투자회사를 감독하는 데죠. 그래서 이정근이가 박영선을 언니라 부를 정도로 친하다면서 박영선 장관과 투자회사 감사에게 인사할 돈을 요구했고, 그래서 4천을 전달했고, 그래서 이 박 씨 요구대로 그 S투자 파트너스를 지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여기다가 중소기업 벤처부 모태 펀드 관련 청탁이 있었고, 그래서 또 5천을 건넜다고 합니다. 자, 박영선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일체 내지 않고 있고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이정근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하고, 또 노영민은 어떻게 등장했느냐. 이정근 측은 노영민이 지금 검찰에 탁키신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정근의 구속영장을 보면 알선 수재가 30건이 나오고 각각의 알선 수재에 타이틀을 붙였는데, 노영민 이름이 또 타이틀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영민이 연루된 사건은 포스코 건설이 강남 개포동의 일대의 우선 수익권 인수 관련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는 이 구룡마을과 관련돼서 포스코 건설이 10년 전에 이 마을에 이제 이 개발에 뛰어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 시행사에 직업 보증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 서울시가 구룡마을에 대해서 수용 방식의 공영 개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 민간 개발이 발이 묶이게 되었고, 포스코 건설은 토지 보상비를 받고 사업에서 손을 떼야 되는 상황에서 개발 시행을 맡은 SH공사가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되돌려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박 씨는 2020년 포스코 건설의 구룡마을 우선 수익권을 사들여 구룡마을 주민자치에게 되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샀던 거를 지가 사서 다시 되팔려 한다는 거예요. 구룡마을 주민이 주체가 돼서 개발이 되니까요. 그래서 박 씨는 이정근에게 노영민에게 이 사건을 청탁하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포스코가 2000년 민영화됐지만 박 씨는 정부가 포스코를 좌지우지한다 생각을 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노영민에게 지금 이야기하겠다며 지금 2억 5천을 받아 챙겼는데, 현금 수수의 경우 노영민 실장이 도와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노영민 실장님에게 돈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이정근이 박 씨에게 5천만 원을 또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노영민과 청와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정근이 박 씨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씨는 이정근이 청와대 내부에서 노영민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보내왔고, 이정근이 노영민 실장에게 전달한다며 돈을 받아간 것이 팩트다.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는 모른다.
자, 노영민도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결국 박 씨가 구룡마을 우선수익권 인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수소에너지 연구하는 회사가 있는데 정부 기업의 연구 용역이 주된 수입원인데 박 씨가 이정근에게 이 H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기금과 연구 용역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이정근이 1억 준비하라 했고 박은 1억 3천을 이정근에게 건넸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과 H사 미팅이 이루어졌는데 성윤모는 이정근을 만난 적도 통한 적도 없고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윤모 장관은요. 자, 그래서 이 박 씨와 이정근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인사 청탁을 위해 청와대 직원을 접촉하려고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경찰이 이 산업통상부 담당하는 경찰을 갖다가 지금 이 통해서 뭔가 또 청탁을 시도해 보려고 주선해 달라고 했다. 그것도 돈을 5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 씨는 이정근으로부터 이 경찰 출신 청와대 파견돼 있던 A씨와 A씨 상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산자 이승만 의원 통해 공기업 납품까지 청탁했고 마스크 문제를 가지고 유영진 식약청장을 만나서 납품을 해결했다. 뭐 또 이렇게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사저널에 또 최근 보도를 보면 이정근 이 사건에 100억짜리 CD가 등장했는데 친노 인사들과 박 씨가 막역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정근한테 청탁을 할 때 박 씨가 100억짜리 CD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박 씨가 이정근에게 SNS를 통해 100억짜리 CD를 찍은 사진을 전송했고 그때 박 씨가 이런 CD가 30장 있다. 자, 100억짜리가 30장 있으면 3천억이잖아요. 이것은 민주당 거물 정치인 누구누구의 것이다. 이것을 현금화해 달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도 이 정보를 인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이정근에게 CD 현금화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고 사업할 때 현금 대신 받은 것이지 정치권과 관련 없다고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이 박우식은 과거에 정치권과 관련해 한두 번이 아닌 이 스캔들을 일으켰죠. 2008년 부산 자원 특혜 대출 사건으로 1,000억이 넘는 돈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결국 무죄를 받았고 자, 이 사건에서 친노 인사가 대거 거론됐죠. 강금은 이 노무현 측근 창신 섬유 사장과 가깝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송기인 신부한테 1억을 건넸고 또 김대중 정권 때 동교동 측근들을 주무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송기인의 양아들이라고도 거론됐고 2014년에는 포스코 건설의 송도 사옥 매각과 관련해서 지분을 갖고 있던 박 씨가 자, 친박 실세였던 사람들에게 지금 뇌물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또 터졌죠. 자,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던 정세균 국회의원을 통해 포스코 건설 매입업체 상황, 매각 결정 시기 등을 전달받은 적이 있고 그래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쭉 정치권을 배경으로 해서 이권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온 사람이라 녹취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정근이나 박이나 둘 다 보통 사기가 아닙니다. 자, 이 둘이 꾸미는 일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CD 주인은 누굴까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